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KF-21에 민폐만 끼친 인도네시아가 화들짝 놀라 태세전환 중인 이유. 해외에서 한국의 KF-21이 5세대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충격 상황.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다 지난해 염치 없이 떠나버린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이달 중 경남 사천의 개발 현장으로 슬그머니 다시 복귀합니다. 방위사업청은 11일 현재 인리 기술진은 비자 신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인리 기술진의 현장 복귀는 32명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약 10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리가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며 외교적 절차를 무시하며 한국에 일방적으로 귀국을 통보한 결례를 범했을 당시 한국의 전체 코로나 확진자는 45명이었습니다. 2020년 6월 10일경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가장 먼저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던 인도네시아는 현재 매일 3만 명의 신규 확진자와 매일 1000명이 넘게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코로나 탓하면서 KF-X 개발에 찬물을 확 끼얹더니 이제는 한국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들어온답니다. 나갈 때도 지 맘대로, 들어올 때도 지 맘대로. 국제사회에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나 싶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국가가 너무 많은데요. 보고 있나 중국, 뭘 아닌 척하고 있어 일본은.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KF-X 사업 계약에 불만을 드러내며 여러 민폐들을 끼쳤습니다. 총 사업비 8조 8,095억 중 20%인 1조 7,619억을 개발 단계별로 지불해야 할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내야 하는 8,316억 가운데 2,272억만 납부했고 2년 전부터 재정 악화를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완전히 중단해 현재 미납금만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총 분담 비용의 3분의 1을 연체한 것인데요. 담보대출도 이 정도 연체되며 신용 불량자 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언론 플레이까지 벌이면서 한국 측에 되도 않는 압박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IF-X가 2026년 이후 도입되기에 2024년까지 라팔을 도입한다지만 라팔 전투기 도입에서 첫 단계인 컵 인투 포스 계약은 일정 부분의 선납금을 지불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의 분담금이 밀려있는 인도네시아의 저희가 다분히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라팔 사든 반팔 사든 18 돈부터 갚아라. 거기에 방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라팔 전투기 도입 결정에 따른 KF-21 개발과 관련한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알려져 과연 공동개발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필 라팔 전투기는 KF-21의 해외 수출에 있어 가장 강력한 라이벌 개체로 꼽히는 4.5세대 전투기로 KF-21이 완성되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2026년 시점 이전에 라팔이 국제 전투기 시장을 미리 선점해버리면 한국으로서는 향후 해외 판매에 상당히 난처해지는 상황인데 엄연히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가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라팔을 도입한다는 언론 찌라시를 흘리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얼탱이가 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나대고 있는 이 교란 작전은 이미 한번 결정된 계약권을 다시 인도네시아 측으로 유리하게 재조정하기 위함인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을 계속 참여하는 조건으로 분담금 비율 축소나 분담금 납입 기한 연기, 50억 달러 상당의 차관 공여 등을 우리 측에 제안했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냥 하지마. 주제의 조건을 들이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인리가 빠져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호재이지 악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인리의 이런 황당한 요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KF-X는 성공적으로 시제기 출고식을 마치며 상황은 급반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KF-X의 시제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장관은 갑자기 뜬금없이 내 명예를 걸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개발 협력을 완수하겠다고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취했습니다. 이런 게 장관이라니 가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의적으로 개발에 지장을 주려 했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콧방귀를 끼며 보란듯 성공적으로 시제기를 출고했기 때문인데요. 출고가 조금이라도 늦춰지거나 실패할 시 인도네시아가 보일 반응은 아예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시제기를 본 해외 외신들의 반응은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미국 매체 CNN은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에 성공해 군사 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였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였으며 이어 경쟁자인 라팔에 비해 많은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KF-21은 국산화율을 65%까지 끌어올렸고 이는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호평했습니다. 특히 KF-21은 미국이
한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와 비교해 도입비, 유지비 등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지니고 있어 동남아나 중동, 남미 등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외신들은 현존하는 4.5세대 중 단연 압도적 성능을 지닌 KF-X는 5세대 전투기와 비견될 만하다고 극찬하고 있는데요. 전투기는 레이더 회피 능력, 스텔스 기능 보유 여부에 따라 5세대와 또는 4세대로 구분되는데 KF-21의 동체 형상은 5세대 스텔스기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유사한데 2016년 초기 사업부터 미국 로키드 마틴 기술진의 동체 기술 협력이 있었습니다. KF-21의 기체 형상은 적 레이더 전파의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4기가 반매립으로 탑재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향후 KF-21의 개발이 완료되고 블록3로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KF-21의 블록 1, 블록 2까지는 유로파이턴 타이푼, 라팔 등 최신 기종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인 1제곱미터보다 우수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 0.5제곱미터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8년 이후 블록 3부터는 기체 내 무기창 삽입을 통해 미 공군의 F-22 0.0001제곱미터, F-35 0.001제곱미터 수준으로 개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인 4세대 전투기 F-15K의 경우 RCS가 10제곱미터나 되니 이를 20배나 줄인 것입니다. 해외에선 KF-X-21을 액면 그대로 4.5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로 간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외부의 견제를 의식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 이미 최첨단 항정장비,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업자가 아무리 일단 1층만 올릴게요 라고 말을 해도 지하 100m 기반 공사를 해놓는 걸 보면 결국 고층 빌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한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수 성과에 포함된 차세대 소재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NST는 구종민 한국과학기술연 박사팀이 지난해 개발한 TI3CN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를 10대 우수 연구 성과에 선정해 포상했습니다. 구종민 키스트 센터장은 세계 최초로 맥신 유기분산 잉크를 제시하고 산화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맥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라며 향후 맥신 잉크를 기반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은 용액 공정 및 양산화 공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전자파 차폐 및 전자소자 응용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재는 실용화될 경우 KF-21을 포함한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이 없이 단순히 페인트 칠이나 코팅만으로 대폭 향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원자 단위로 설계해서 만든 일종의 메타 물질이죠. 전기가 통하는 금속과 탄소, 질소를 나노미터 두께의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가지는 2차원 평판 구조로 합성한 후 열 처리를 통해 전자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데다 종이처럼 얇게 심지어 머리카락의 50만 분의 1 두께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잉크나 페인트처럼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번 적층해 두께 및 투과도, 표면 저항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필름을 55나노미터 두께로 적층하면 99% 이상 전자파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이죠. 한국 국방부는 이 개발을 토대로 전함, 전투기, 탱크 등 군사장비에 적용하여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KF-21은 물론 차세대 전차 K3나 차세대 구축함 KDDX 등의 스텔스 기능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 개발에 따라 기존 전투 자산들에도 저피탄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은 5세대 전투기를 넘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2031년에, 러시아와 중국은 2037년에 6세대 전투기를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5세대 전투기 개발 없이 바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깝죽대고 있고요. 우리 공군은 이미 KF-21을 넘어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군은 새 전투기에 유무인 복합 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요.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운영,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 향상,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전투기로 한국은 IT, 인공지능, 통신,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가스터빈 항공 엔진 분야 강국으로 본격적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을 주도할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기 자율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무인기 자율화는 비행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환경 변화에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무인기는 위협을 회피할 수 있는 비행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임무 수행 순서를 정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군지평 무인기, 유무인기 복합체계 개발 등에도 무인기용 자율항법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전술 상황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다수 무인기의 임무를 최적화해 할당하는 기술 유무인기 복합체계에서 유인기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율화 기술 등을 선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내부에서도 6세대 전투기 도입에 발맞춰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선행 장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경배 국방부, 국방정보부 중령에 따르면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공격하므로 대응이 불가능하며 또 중력 영향 없이 직진하므로 운동 역학적 탄도 계산이 불필요합니다. 게다가 레이저 무기는 수킬로미터 밖 직경 10cm 표적을 요격하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무기 위력 시범은 지난해 6월 충남 태안에 있는 국가연 안흥 시험장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시연에서 20kW 출력 레이저 빔이 1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뚫었는데요. 시연에 쓰이는 표적은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차근차근 단계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의 KF-21,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아차 싶어 기술진을 급히 파견하며 자국 인력이 KF-21 IFX 공동 개발의 기술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국 측의 지원을 간절히 바란다는 염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납된 분담금과 별개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인니는 절대 먹튀할 수 없습니다. 그냥 튈 수는 있어도 먹고 튀진 못해요. 만약 인도네시아가 지금 손을 뗀다면 그간 한국에 파견한 기술자 100여 명의 인건비를 빼고도 이미 지불한 분담금 2천억을 손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특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신뢰도 하락이라는 무형의 손실이 더 크겠죠. 또한 사실상 인니 기술진들은 형식상 갖춰진 들러리였기에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 기술진들이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기술 인정만큼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KF-X 사업 계약 파기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돈 잃고 기술도 못 얻는 악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신의 한 수일 수도 있죠. 수 틀리면 손절하면 땡입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 인TV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니가 연일 선 넘는 민폐를 끼치고 있으나 우리는 인니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일단 받은 만큼은 가르쳐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게 문이고 밀지 말고 당기는 거야. 아니 당기라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